어릴 때부터 저는 가난이 부끄러웠습니다. 경기도 이천, 지금은 산업단지며 전철이 들어온다지만 제가 자랐던 시절의 이천은 논밭뿐이었습니다. 봄이면 논두렁을 따라 머위가 자랐고 여름이면 모기장을 치고 더위를 버텨야 했죠. 누렇게 바랜 교복 한 벌로 계절을 넘기며 운동화 밑창이 닳아 떨어져도 새 신발을 사달란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선 괜히 눈물이 핑 돌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논을 일구는 농부셨고 어머니는 매일같이 시장에 나가 나무리며 콩나물을 팔았습니다. 겨울엔 손이 터서 피가 나도 그저 웃으며 장에 나가셨죠. 그렇게 모은 돈으론 5식구 먹고 살기도 빠듯했지만 두 분은 이상하게도 제 공부에만큼은 인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책값이며 학원비 한 푼이 아쉬울 텐데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무렵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날 아버지는 낡은 담뱃갑 속에서 아무 말 없이 한 장의 등기권리증을 꺼내셨습니다. 논 2마지기를 팔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4년제 대학 등록금이 부담스러웠지만 새벽마다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 일부를 보탰습니다. 친구들 노트를 빌려 베껴가며 밤새 책상에 붙어 있었고 졸린 눈으로 새벽 첫 차를 탔습니다. 졸업 후엔 운 좋게 송파구에 있는 중견 제약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죠. 주변 사람들은 다들 놀랐습니다. 그 집 셋째가 서울에서 직장 다닌다더라. 마을 어르신들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저는 그 기대에 보답하고 싶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후 2번 이직을 했고 결국 대기업 제약사에서 팀장이 되었습니다. 연봉은 1억을 넘었고 연말마다 성과급도 따로 나왔습니다. 출근길엔 위례광장을 지나며 이 삶이 얼마나 다행인지 매일 되뇌곤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은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중반을 넘기자 이제는 일하지 않을 때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껏 줄곧 월급에 기대어 살아왔지만 이 월급이 언젠가는 끊긴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연금만으론 부족할 것 같고 주식은 변동성이 크다는 게 체감됐습니다. 그 무렵 눈에 띈 것이 바로 수익형 부동산이었습니다. 상가 하나만 있으면 매달 월세가 들어온다는 말이 솔깃했습니다. 마침 부동산 사이트에 광고가 떴습니다. 장지동 아이온스퀘어 1층 메인 스트리트 상가 매매. 설명을 보니 위례광장로 대로변 코너였고 대단지 아파트와 초등학교, 지하철역이 모두 가까운 입지였습니다. 상가 중에서도 제일 좋은 1층, 코너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분양 상담사는 이런 자리는 금방 세입자 붙습니다. 월 500만 원은 무난해요. 라고 장담했습니다. 매매가는 12억 원. 저는 2억 8천만 원의 현금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 9억 2천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2022년 2월 제 이름으로 장지동 아이온스퀘어 1층 상가가 등기되었습니다. 후배들은 박수까지 쳤고 저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상가는 분양 당시 인접한 2개 호실과 함께 내부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호수만 따로 분리해 임대 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임차인들은 그런 공간을 찾지 않았습니다. 세입자 문의는 없었고 공실은 길어졌습니다. 그 사이 금리는 빠르게 올라 대출이자는 매달 400만 원을 넘어섰고 저는 급여의 절반 이상을 이자 상환에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 여겼지만 3달, 6달이 지나자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공실은 통제할 수 없고 대출은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선 여전히 여유 있는 선배, 부동산 투자까지 해낸 사람으로 비춰졌고
가족들에겐 월세 들어오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퇴근 후 상가 앞에 가서 조용히 불 꺼진 유리문을 들여다본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간판도 문도 없는 그 공간이 제 노후의 전부라 생각하니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결국 2023년 가을부터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연체가 시작됐고 2024년 1월 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법원 통지를 받은 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반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고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그 문자를 확인했죠.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화면에 찍힌 한 줄의 문자에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고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아침밥은커녕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한 채 출근길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 속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수십 번이나 다시 확인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다른 문장이 있진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나가자 모니터 앞에 혼자 남았고 커서가 깜빡이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메일 하나 제대로 못 쓰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에선 여전히 저를 두고 노후 준비 잘 된 팀장님이라며 부러움을 표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단단해 보였던 제 마음 안쪽이 이미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점점 속에서 썩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위례광장에 있던 제 상가는 4번이나 유찰됐습니다. 가격은 감정가 12억 원에서 점점 내려갔고 마침내 5번째 입찰에서야 단 한 명의 응찰자가 나타났습니다. 낙찰가는 고작 4억 9천만 원. 부동산 중개업자도 말하더군요. 이 정도 입찰도 나온 게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내 인생이 값이 매겨져 경매장 바닥에 쿵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억 2천만 원의 대출은 대부분 회수되지 못했고 그토록 악착같이 모은 2억 8천만 원의 노후자금도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대출금 상환에도 못 미치는 낙찰금은 말할 것도 없고 연체이자, 세금, 법률 비용, 경매 수수료 같은 부대 비용으로만 9천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본 총 손실은 8억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어릴 적 아버지가 논을 내놓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대학 가야 우리 집이 바뀐다. 그 말에 저는 이제 좀 편히 사세요라고 답했었는데요. 그 말이 그렇게 허망하게 되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경매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저는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상가 도면이 떠오르고 귀엔 대출 만기 알림이 맴돌았습니다. 밥맛은 사라졌고 불면증이 시작됐습니다. 해가 떠 있는지도 모르게 하루가 지나가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더군요. 그때 딸아이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상가가 없어졌다고 엄마 인생까지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이 제게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날 저는 딸의 손에 겨우 마음을 기대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며 나도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수익형 부동산이란 단어는 화려했지만 그 시작이 대출이었다는 점에서 이미 리스크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감정가, 수익률, 입지 이런 숫자보다 중요한 건 공실이라는 현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상가 하나로 인생이 바뀔 거라 믿었지만
그 믿음은 내 경험 밖의 착각 위에 서 있었던 셈이었죠. 지금 저는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분석하고 부채라는 말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공실률, 대출이자, 수요 흐름 같은 말들이 이제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패도 삶이고 손실도 내가 살아낸 증거니까요. 누구에겐 단지 숫자로 보일 경매 낙찰가가 제겐 삶의 교훈이자 다시 서기 위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은퇴를 앞두셨다면 혹은 안정된 노후를 꿈꾸신다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1년 동안 임차인 없이 버틸 수 있는가? 대출 없이도 유지 가능한가? 손해가 났을 때 회복이 가능한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면 지금 멈추셔야 합니다. 저처럼 나는 아닐 거야 라고 믿는 그 순간이 무너짐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의 실패담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